그동안 이제 그 미국이 밴쿠버 회의를 통해서 네. 이제 그 영연방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들이 주로 동원이 되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해상 환적 미수를 이제 단속을 하고 있었죠. 네. 프랑스는 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네. 일본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이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화물 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겠다라는 것인데 특이한 것이 이제 일본이 네.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가 일본에 파견하는 전략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 있었던 프랑스 호위함 방데미메르, 예, 이름이 좀 어렵군요. 방데미에르호가 일본 사세보 기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었던 해상 초계기가 중동 지역을 거쳐서 일본 사세보 기지로 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신 대표님, 자, 사세보 기지에 지금 도착한 이 해상 초계기와 방데미에르함, 이 두 무기가 뭐 그렇게 위력적인 무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성능을 갖고 있나요? 우리 같이 뭐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군대를 양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뭐 저런 무기는 무기도 아닌 것이죠. 아하. 그런데 프랑스는 식민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직도 지금 예를 들어 뉴칼레도니아 같은 경우에 프랑스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식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는 데는 충분한, 그래서 그 식민지 관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전면전용 방공 호위함을 만약에 보낸다. 네. 그러면은 유지비라든지 뭐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저런 나라들은 식민지 순찰용 군함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저가의. 그렇지만은 그런 나라들에게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형 호위함 있지 않습니까? 한 2,300톤짜리. 뭐 그런 거하고 사실은 능력이 비슷해요. 네. 방공 능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틀란틱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도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P3 초계기의 한 3분의 2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해상 화물을 단속하는 어떤 그 비군사적 용도에 대한 억제력은 상당한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뭐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멀리까지 이 본인의 전략 자산을 파견한 이유, 김종보 실장님. 네. 지금 표면적으로는 북한 불법 선적을 감시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하지만 그 의도가 뭔가 해상권을 좀 장악하고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던데요. 네,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 세계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하. 중국의 힘이 아프리카까지 뻗치고 현재 1대1로 그러면서 현재 이 해상 지역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힘이 계속 뻗치고 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위협을 과거에 구소련 같은 그런 위협을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서 그 힘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기 동맹국이 미국 아닙니까? 네. 미국이 현재 그 중국을 향해서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돕는다는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거는 과거에 19세기 말에도 꼭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러시아 힘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네. 영국이 일본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 힘을 막아냈죠. 네. 이번에는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 그 힘을 막아보겠다라고 아하. 해서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또 하나의 우리가 원인을 설명하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들한테 네. 돈을 자꾸 달라고 그 방위 분담금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랬죠. 잘못하면 미국이 없는 나토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 새로운 집단 제조체를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네. 우려감도 있고 해서 이런 현재 프랑스와 영국이 일본과 현재 그 힘을 합쳐서 아마 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입장에 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보면 활동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일본의 지금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영국, 프랑스를 다 이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유를 보면 실제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일본에 대한 방위는 미국이 책임져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을 좀 믿을 수 없는 지경으로 상황이 돼가죠. 아하.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핵이 동결 수준에서 해결될 경우에 가장 위협받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즉 일본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를 이제는 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이 지역에 끌어당겼다. 아마 그런 취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프랑스 해군이 호위함 방데미에르호뿐만 아니라 핵 추진 항공모함도 참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가 일본 사세보 기지 쪽으로 또 이동을 할 예정인데 이 또 굉장히 전략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항공모함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스키 점프대 방식의 이륙 방식의 그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기 경보기를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미국 항공모함처럼 핵 추진 항공모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전기 사출기로 전투기를 쏘아보내는 그 사출기가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는 조기 경보기를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세 대를 탑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동하는 어떤 항공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규 항공모함이고 네. 프랑스는 이제 이걸 한 척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과거 우리 그 FX 사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할 때도 와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라팔 전투기 한 32대 정도를 탑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리비아 폭격전 그리고 IS 폭격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이 프랑스의 군사력을 과시를 했던 그런 군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이요.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원래 이에 앞서서 영국에서도 지금 이 전략 자산을 일본에 보내서 같이 훈련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제 지난번 그 밴쿠버 회의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륙함과 구축함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그 군함들이 해외에서 장기간 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군함들을 돌아가고 다시 후속해서 또 마치 우리 한국 해군이 청해 부대를 소말리아의 그 지부티에 지속적으로 교대로 계속 파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되면 영국은 그냥 아예 호위함 하나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 동아시아 일본의 사세보를 모항으로 해서 저기다 계속 파견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것이다 네. 하는 것인데 이번에 오는 그 군함은 몬트로스라는 군함인데 우리 한국 해군으로 치면 지금 청해부대 가고 있는 그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아주 흡사한 능력의 군함이에요. 이 정도 되면 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야 영국의 어떤 그 해군력이 이 정도 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아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호위함이 굉장히 성능이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프랑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까지 보내서 프랑스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동아시아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프랑스와도 손잡고 영국과도 손잡고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 글쎄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는 완전히 친미적으로 네. 갔었습니다. 그때는 중국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었고 현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대미 관계가 약간 껄끄러지고 중국과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네. 일본과는 거의 뭐 그냥 아주 얼굴 붉힌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상태고 현재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네.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벌써 대미 관계를 개선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친미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미 관계를 개선해야 네. 대미 관계 개선하면 바로 영국과 프랑스도 관계 개선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19세기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힘을 넓혀가고 있는 듯한 일본,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우리. 자,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